외로움은 단순히 누군가가 곁에 없다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들 틈에 있어도 느껴지는 깊고 막연한 공허이며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의문이 밀려오는 정서적 신호이기도 하죠. 외로움은 고요한 물속에서 서서히 가라앉는 느낌처럼 소리도 없이 스며들어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조용히 흔들어 놓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서글프게 느껴지고 말 한마디 건넬 사람이 없다는 현실이 허전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외로움은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 관계를 맺는 기준,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점차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결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본능적인 욕망이며 동시에 삶의 의미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죠. 그러나 외로움에 깊이 잠식된 사람은 이 연결에 대한 갈망이 지나쳐 위험한 신호를 감지하지 못한 채 자신에게 해로운 관계로 스스로를 밀어넣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을 사람에게조차 그래도 나를 필요로 해주는 사람이잖아 라며 이유를 만들고 명백히 나를 무시하거나 조종하려는 사람에게도 외롭지 않게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자기 합리화에 빠지기도 하죠. 이처럼 외로움은 감정을 왜곡하고 우리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매우 강력한 감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외로움에 흔들리며 관계를 시작하고 곁에 두어선 안 될 사람을 오히려 가장 가까이에 들이게 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친절하게 다가오고 우리가 느끼는 허전함을 빠르게 채워주는 듯 보이죠. 하지만 이들이 보여주는 친절은 어디까지나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일 가능성이 높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관계는 점점 일방적이고 지치고 고립된 방향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외로움에 약해진 우리는 그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내가 뭘 잘못했지? 이 정도는 이해해줘야 관계가 유지되지 않을까? 라는 식의 자기 검열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 결과 상대에게 잘 보이기 위한 과도한 배려와 희생이 이어지고 결국 우리는 스스로를 잃어버리게 되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관계가 단 한 번의 외로움에서 비롯되었더라도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한 번 관계에서의 경계선이 무너지면 다음번에도 비슷한 유형의 사람에게 또다시 끌리고 또다시 상처받고 또다시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외로움에 흔들릴 때는 단순히 누군가의 온기를 구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직시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외로워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과 연결되기 위해 스스로의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할 순간인 것이죠.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자신을 방어하는 방식보다는 아무 관계라도 유지하려는 방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은 결국 더 깊은 외로움과 자기 부정으로 되돌아옵니다. 누구도 외롭고 싶지 않지만 모든 사람을 곁에 둘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곁에 없더라도 나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건강한 관계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외로움은 우리가 사람을 구분 없이 받아들이는 이유가 아니라 더 신중하게 분별하고 선택해야 하는 경고의 순간입니다. 지금 그 감정에 흔들리고 있다면 가장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를 더 나답게 만들어주는가?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외로움에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어떤 사람을 특히 경계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항상 나보다 더 외로워 보이는 사람입니다. 겉보기에는 나와 비슷한 처지처럼 보이고 감정적으로 연결된 듯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고립감을 타인의 에너지로 채우려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무한한 공감을 보내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마치 오랜 친구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곧 그 관계의 중심에는 타인의 배려나 애정이 아닌 본인의 결핍을 채우려는 일방적인 요구만이 자리하게 되죠. 결국 그들은 내 곁에 머무는 이유가 나라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외로움을 덜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무게가 기울어지고 한쪽은 점점 소진되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두 번째는 항상 남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스스로 채우는 법을 모르는 채 타인의 존재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상대가 조금만 거리두기를 해도 곧바로 불안해하거나 감정적으로 압박을 가하기도 하죠. 겉으로는 다정하고 섬세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불안을 느끼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타인의 관심과 확인을 요구합니다. 이런 관계는 처음에는 애틋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점점 상대에게 책임감 아닌 책임을 떠넘기며 서로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번져가게 됩니다. 특히 외로움에 약해진 사람일수록 이런 요구를 사랑의 표현이라 착각하고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되며 결국은 자신도 감정적으로 고립되기 시작하죠. 세 번째 유형은 항상 위로만을 주려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마치 자신이 나의 구원자인 양 다가와서
내가 겪는 아픔이나 외로움에 대해 지나치게 개입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처음에는 따뜻하고 다정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위로는 상대방의 우월감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고 내가 약한 존재,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틀 안에 갇히게 만듭니다. 이러한 관계는 결국 나의 자존감을 점점 약화시키고 내가 나 자신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만듭니다. 때로는 위로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지나쳐 나를 수동적인 존재로 고정시킬 때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우 주의해야 할 유형은 불안정한 애착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들은 외로움을 이유로 타인의 삶에 깊숙이 침투하려 하며 관계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기복과 혼란을 계속해서 유발합니다. 이들은 극단적인 감정을 드러내며 상대를 감정적으로 휘두르고 자신을 지나치게 희생하는 태도로 연민을 유도합니다. 외로움에 흔들리는 사람은 이러한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쉽게 말려들게 되며 마치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자 유일한 관계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죠. 그러나 이런 관계는 결국 감정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자율성을 파괴하며 관계를 중독처럼 반복하게 만드는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나를 통해 자신의 불안을 덜거나 목적을 채우려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불분명하다면 그 관계는 조심해야 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휩싸인 순간에는 이성과 직관 모두가 흐려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던져야 합니다. 때로는 나와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이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반복적인 감정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내는 관계라면 단호하게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자신을 회복할 수 있고 진정한 관계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외로움 속에서 어떻게 관계를 선별하고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단순히 함께 있는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서적으로 교류하고 서로를 통해 성장하거나 위로받는 과정이어야 하며 무엇보다 나 자신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외로움은 이러한 감각을 흐리게 만들지만 동시에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야말로 진짜 의미 있는 관계의 본질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우리의 외로움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외로움의 존재를 이해하고 그것을 함께 견뎌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감정을 강요하지 않고 나의 공간을 존중하며 내 감정의 리듬에 무리하게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침묵이 오랜 시간 흐르더라도 그걸 불안해하지 않으며 나의 외로움을 무조건 없애야 할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받아들이되 그것에 매몰되지 않도록 나를 살며시 이끌어주는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그들은 내가 약해졌을 때 그것을 빌미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조용히 나와 함께 그 순간을 지나가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곁에 있는 것 자체로 이미 충분한 위로를 제공하는 존재이며 나의 감정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건강한 관계에서는 상호 존중이라는 기반이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내가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만큼 나 역시 배려받을 수 있고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만큼 나의 목소리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에 빠져 있을 때는 이 균형을 감지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관계를 맺으면서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 관계 안에서 편안한가? 의견을 말할 때 상대가 그것을 수용하는가? 내 감정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가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는 답이 반복된다면 그 관계는 외로움을 해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외로움을 더 심화시킬 수 있는 위장된 위안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외로움이 강할수록 빠르게 어떤 유대감에 기대려는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급하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간과 경험 그리고 서로에 대한 관찰을 통해 점차 단단해지는 것이며 그것이 없다면 겉보기에는 가까워 보여도 실상은 공허한 연결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외로움에 맞서 혼자 있는 용기를 선택하는 것이 잘못된 관계로부터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혼자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관계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됩니다. 결국 외로움은 단순히 불편한 감정이 아니라 삶에서 진짜 필요한 사람과 불필요한 사람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면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 신호를 제대로 읽고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우리는 외로움에 지지 않고 오히려 그 순간을 통해 더 단단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외로움에 흔들릴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곁에 둘 사람을 선택하는 일도 떠나보낼 사람을 정하는 일도 훨씬 분명해질 것입니다. 외로움에 흔들리는 시기는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가장 좋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고립되어 있고 텅 빈 시기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자신과의 대화를 가장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순간이죠. 우리는 평소에 타인의 시선, 사회적 기대, 관계 속에서의 역할에 묶여 살아가며 종종 진짜 나의 감정이나 욕구를 외면하곤 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그런 억눌려 있던 내면의 소리를 조용히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견디느냐에 따라 이후에 인간관계의 질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무조건 해소해야 할 문제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연애를 급하게 시작하거나 아무 그룹이나 억지로 끼어들며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속하기도 하죠. 하지만 외로움을 회피하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외로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방식은 일시적으로 공허를 잊게 할 뿐, 장기적으로는 더 깊은 고립감과 자기 상실을 야기합니다. 진정한 극복은 외로움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안에서 나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며 내가 진짜 원하는 관계의 형태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외로움은 우리 안의 결핍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인정을 지나치게 바란다거나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거나 소속되지 않으면 존재 의미를 상실하는 듯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죠. 이럴 때 우리는 외부에서 채워야 할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무너진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는 신호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과정에서 중요한 건 누가 내 곁에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 기준을 세우기 시작하면 외로움이 오히려 선별력의 역할을 하게 되고 사람을 고르는 기준이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외로움을 견디는 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막막하고 불안하고 어쩌면 우울하기까지 하겠지만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기 수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기 수용이란 지금 외로운 나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이 잘못된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이상 관계로부터 무언가를 얻어야만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함께 있음 그 자체로 충분한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갑니다. 따라서 외로움은 견디기 힘든 감정일 수 있지만 동시에 가장 진실된 관계를 준비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외로움을 통해 우리는 누구를 곁에 두어야 할지, 어떤 관계가 나를 더 나답게 만들어주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외롭기 때문에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고요하게 자리를 잡은 다음 진심으로 함께할 사람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외로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 감정이 주는 쓸쓸함과 허전함, 정체성을 흔드는 듯한 고요한 두려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주하고 싶지 않은 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은 언제나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 감정들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외로움은 채워야 할 공백이 아니라 스스로를 재정비하고 인간관계를 다시 설계하는 데 필수적인 감정입니다. 외로움을 무작정 밀어내기보다 그것을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감정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가 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우리에게 선택할 기회를 줍니다. 아무나 곁에 두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 진짜 원하는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 기준, 그리고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이 감정을 통해 우리는 관계의 깊이를 측정하고 누가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 민감함을 얻습니다. 외로움을 겪은 사람만이 다른 이의 고독에 공감할 수 있고 그 공감이야말로 인간관계의 진정한 시작점이 됩니다. 결국 외로움은 관계를 위한 연습이자 나를 위한 성찰이며 더 나아가 인생 전체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내면의 울림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에 흔들리는 그 순간이야말로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우리가 누구를 곁에 두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감정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든 열려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정직하게 경계를 그려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이 시기에 만나는 사람들은 단순한 인연을 넘어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롭다고 해서 급하게 누군가를 곁에 두기보다는 오히려 그 감정이 나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를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내 안의 고요함과 평화를 찾아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외로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곁에 사람을 두기 전에 먼저 나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를 수용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관계가 가능하다고 말이죠. 외로움은 위험한 감정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 감정은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기도 하고 상처를 키우는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외로움에 흔들릴 때일수록 관계의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살펴야 합니다. 그 방향이 나를 향하고 있다면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를 건강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외로운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며 내가 누구이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외로움은 당신이 인간이라는 증거이며 더 좋은 관계를 향한 성장의 사인입니다. 그러니 외로움에 흔들리더라도 그 감정에 무너지지 마세요. 오히려 그 속에서 당신이 진짜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얻길 바랍니다.